지금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해외 언론의 표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주식시장이 과열됐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영국의 한 경제 주간지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마치 카지노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레버리지 상품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비유가 단순한 비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에 쏟아부은 자금만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까지 레버리지 투자에 몰리게 된 걸까요? 그리고 금융당국은 왜 이제 와서 투자 문턱을 높이려는 걸까요? 이야기는 AI 열풍과 반도체 주식의 폭등에서 시작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국내외 자금이 몰렸고 한국 증시 전체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니 더 많은 돈을 넣고 싶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일반 주식이 10% 오를 때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에 관심이 쏠렸고,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특정 종목을 배수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승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매력적인 상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주가가 오를 때만 수익을 배로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할 때도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더구나 매일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추가 매수가 발생하고 반대로 내리면 매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단순히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 자체가 상승과 하락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는 2025년 초 이후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지만 지난 6월 이후에는 약 25% 하락했습니다. 상승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간 투자자들에게는 이 하락이 단순한 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시장 하락이라도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는 손실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종목에 집중된 상품이라면 분산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 종목의 움직임을 배수로 따라가는 구조라면 해당 기업의 실적이나 업황, 수급 변화 하나가 투자자들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을 충동적인 도박꾼에 비유하면서 투기적 거래가 시장 과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표현을 모든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상품의 위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승장에 뒤늦게 뛰어드는 투자자가 늘어날 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승장이 길어지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주식보다 레버리지 상품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동안 쌓인 기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예탁금을 오는 31일부터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투자자가 상품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을 높여 진입 문턱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미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상품 자체를 상장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시장을 완전히 닫기보다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을 제한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충분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제도 도입을 둘러싼 후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제도 도입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주목받은 이유는 금융당국이 상품의 위험성을 뒤늦게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해법이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핵심은 상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의 한국 증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AI 산업의 성장과 반도체 실적 개선이 이어진다면 상승 흐름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른 뒤 급락을 경험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AI 관련 기업의 실적, 글로벌 반도체 수요, 금리와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라 변동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들에게는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에 많이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증시가 얼마나 빠르게 투자 열풍에 휩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시장에 들어온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국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외 언론이 한국 증시를 카지노에 비유한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수익을 얻을 기회가 커진 만큼 손실 위험도 커졌는데 상승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광고는 투자자들이 지금의 상승과 하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믿고 레버리지를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위험을 다시 계산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시장의 다음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논란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이슈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